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4월 12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고 참고자료 세 건을 붙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 연준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5천억 달러 대출 등 총 4개 분야에 2조 3천억 달러의 대출 자금을 방출하기로 하였다는 CNN 비즈니스 보도에 The Fed just unleashed another 2.3 trillion dollar to support the economy입니다. 오늘 두 번째 토픽은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유럽 안정 메커니즘 ESM의 당장 대출 한도 2,400억 유로를 신설하는 등 총 5,400억 유로의 경기 부양책을 승인하였다는 BBC 뉴스의 Europe approves 590 billion euros in virus stimulus but fails to fix difference over joint debt입니다. 세 번째 토픽은 미국이 실업 증가로 인해서 집세 연체가 31%까지 급증하였다는 CNN 비즈니스의 New Data Shows More Americans are having trouble paying their rent입니다. 네, 오늘 참고 자료로 세 건을 올렸는데요.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단신 5건,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 통계, 그리고 세 번째는 4월 9일자 미국 연준의 보도자료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The Fed just unleashed another 2.3 trillion dollar to support the economy. CNN 비즈니스 보도 보시죠. 미국 연준이 총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대출 계획을 9일자 아침에 일찍 발표하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 조치는 지난 3월 5일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그리고 3월 6일 날 다시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 및 7천억 달러 양적 완화 조치에 이은 연이은 유동성 공급 조치입니다. 2조 3천억 달러 대출 지원 내용을 부문별로 보면은 4개 부문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 지방 주 정부 및 시에 대해서 유동성을 대출하는 Municipal Liquidity Facility 5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350억 달러 신용보호자금이 추가됩니다. 주정부나 하위 지자체의 단기 부채 Municipal Bond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두 번째 지원 부문은 소기업 임금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자금을 대출한다는 거죠. 세 번째 지원 부문은 실물경제 대출 프로그램, 메인 스트리트 랜딩 프로그램인데요. 소기업 대출에 6천억 달러, 재무부의 자금 조성 지원용 750억 달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원 대상은 기존 기업 및 소비자 지원 3개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출 보증에 8,500억 달러, 재무성 대출 보장에 350억 달러를 대여하는군요. 이와 같은 페드의 대규모 대출 프로그램, 그리고 최근의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조치를 보면은 페드가 마치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쓴 백지수표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어느 거시경제 전문가가 평가하는군요. 그리고 페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진전에 따라서 추가 조치도 가능함을 명백히 표현하였습니다. 4월 9일자 페드의 그 보도자료 끝문장을 보면은 Federal Reserve remains committed to using its full range of tools to support the flow of credit to households and business 라고 명백히 표현되어 있죠.
오늘 방송 맨 마지막 부분에 페드의 보도자료 전문을 요청하여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토픽, Europe approves $590 billion in virus stimulus, but fails to fix differences over joint debt. BBC 뉴스 보시죠. 유럽이 치열한 찬반 영상 협상 끝에 세계의 새 지원 프로그램을 목요일 밤에 승인하였는데 그 규모가 총 5,400억 유로, 5,9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독일 메르켈 수상과 프랑스 매크론 대통령이 반대하는 화란의 수상을 설득하여 협상에 성공한 거죠. 그런데 부양책 규모 5,400억 유로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으나 그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수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이 탄탄한 북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본드에 의한 자금 조달을 대체로 부정하기 때문이죠. 이 유로 본드 채권은 유로 19개국의 부채 정권을 묶어서 매각한다는 겁니다. 회원국들은 2,400억 유로 규모의 크레디트 라인, 당좌 대출 한도 설정에도 애로를 겪었는데요. 서로 상호 지원 의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군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개 부문인데요. 첫째가 유럽 안정 메커니즘 ESM의 2,400억 유로 규모의 당좌 대출 한도 크레디트 라인을 2주 내에 가동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ESM은 2011년 유럽 내에서 각국의 그 국가 부채 위기가 왔을 때 설치한 기구죠. 유로존 19개 참가국들은 GDP의 2%까지 코비드 위기 대응 관련 직간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 분야는 유럽투자은행의 대출 능력을 2천억 유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원 분야는 유럽 내 실업 감축을 위해서 1,000억 유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유럽의 3개 프로그램 중 ESM의 당좌 대출 한도 사용은 유로존 19개국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최근 주요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계획 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세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이 그야말로 전례 없는 규모 및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을 보면요. 정부가 재정자금을 4월 9일 날 2조 2천억 달러 풀기로 했죠. 그리고 추가 재정으로서 지금 여야 협상 중인데 1조 달러를 추가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인 페드가 대출을 4월 9일자에 2조 3천억 달러 풀기로 했죠. 그리고 금리도 지금 0%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도 대규모로 7천억 달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유럽, 중국, 일본, 영국, 이탈리, 스페인 그리고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많이 하였죠.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달에 3월 16일 날 0.5% 금리, 기준금리 인하였고요. 그리고 3월 27일에는 91일물 한매 조건부 채권을 매주 화요일 6월 말까지 무제한 매입해 주기로 하였죠. 그야말로 전례 없는 양적 완화 조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공급 위축과 동시에 수요 위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근로자가 복귀할 수 없다든가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봉쇄 조치를 위해서 소비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과거 대부분의 그 경제 위기는 수요 부족 또는 공급 부족 이렇게 한쪽 측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전염병 확산 사태의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 양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 따라서 대규모 자금 공급을 하더라도 경기 부양의 실효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죠. 앞으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확산 정도를 확인해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하겠죠. 현재로서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지난 9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석 달 전인 지난 1월에 세계 경제 전망을 플러스 3.3% 성장으로 하였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죠. 다음 주 초쯤에 나올 세계 경제 전망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진짜 큰 관심이 갑니다. IMF가 어떻게 전망할지 정말 궁금하군요. 네, 오늘 세 번째 토픽. New data shows more Americans are having trouble paying their rent. CNN 비즈니스 보도 보시죠. 실업자 증가와 더불어 집세 납부 지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3주간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600만 명에 육박했죠.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국립다가구주택협회 소속 세입자 1,340만 가구 중에 31%가 제때 집값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작년 대비로는 미납 가구 비율이 13%포인트 증가하였고요. 전월 대비로도 12%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그냥 급증한 거죠. 미국 전체의 세입 가구 수는 4,400만 가구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매월 5일이 집세 연체료 부과 기준일이 된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집세는 월급에서 지출되는 제일 우선 항목이죠. 연체 증가하는 만큼 세입자가 매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에 따라 주택협회 등이 정부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집세를 대납을 해주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방정부는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군요. 지난번 연방정부 2조 달러 경기 부양책에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는 게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집세 미납자에 대해서 120일간 태거 유예 조치를 하고 연체료 유예 조치도 하였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이들의 대상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셋집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주정부하고 도시가 잠정적으로 퇴거 유예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집세에 뭐 10% 할인 등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향후 전망도 보면은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은 실업이 증가하고 그 집세 연체 증가가 부득이해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편 집세 납부 거부 운동도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요 단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시는 지난 3주간 1,600만 명이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주가는 45년 내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였다고 하네요. 최근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기 상태와 동떨어진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시는 러시아의 경우에도 지난 11일 신규 확진이 그동안의 일일 최고 기록을 나타내었는데요. 하루에 무려 2,186명이 발병하고 사망자가 24명에 달하였다고 하는군요. 어제 현재 러시아의 총 확진자 수는 15,770명, 사망자는 130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세 번째 단시는 이제 미국의 전 주가 비상 재난 지역 선포를 하였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일일 최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와이오밍주가 재난지역 선포를 함으로써 미국은 이제 전 주가 50개 주가 다 재난지역 선포를 한 상태이고요. 해외 영토 중에서 사모아만 빼고 전 지역이 비상지역 선포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은 이제 발병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현재 사망자가 2만 71명인데요. 이탈리아 19,468명,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네 번째 단시는 인도에서도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지난 21일간의 봉쇄 조치 기간을 최단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단시는 미국의 항공운송조합이 재무부의 6대 항공사에 대한 현금 및 대출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해서 항공사가 결국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국회가 의결한 항공사에 대한 지원 250억 달러 중 175억 달러는 현금 양여성으로 그리고 나머지 75억 달러는 대출로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운송조합이 반발하고 나선 거죠. 제 생각에 항공사 경영난도 어렵겠지만 또한 모랄 해저드도 크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시츄에이션 상황표를 보시죠. 4월 12일 제네바 시간 8시 기준으로 보면은 확진자 수가 169만 6,588명으로 전주 대비 60.6%가 증가하였고요. 사망자 수는 10만 5,952명으로서 전주 대비 85.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확진자 변동이 5.41%로 증가하였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수그러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네요. 네, 세 번째 참고 자료는 지난 4월 9일자 연준의 보도 자료인데요. 언론 보도보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이 보도 자료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네, 오늘도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건강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